총 5문단으로 이루어진 지문 분석해 보겠습니다. 1문단입니다. 경제학에서는 그 증거에 근거한 정책 논의를 위해 사건의 효과를 평가해야 할 경우가 많다. 어떤 사건의 효과를 평가한다는 것은 사건 후의 결과와 사건이 없었을 경우에 나타났을 결과를 비교하는 일이다. 그런데 가상의 결과는 관측할 수 없으므로 실제로는 사건을 경험한 표본들로 구성된 시행 집단의 결과와 사건을 경험하지 않은 표본들로 구성된 비교 집단의 결과를 비교하여 사건의 효과를 평가한다. 자, 여기까지 먼저 보면은 이 시행 집단은 실제로 사건을 경험한 표본들이니까 이거는 사건 후의 결과라고 할 수 있겠고, 이 비교 집단이라는 건 뭐예요? 앞에서 얘기했듯이 사건이 없었을 경우의 결과를 얘기하는 거겠죠. 따라서 이 작업의 관건은 사건 외에는 결과의 차이가 날 이유가 없는 두 집단을 구성하는 일이다. 가령 어떤 사건이 임금에 미친 효과를 평가할 때 그 사건이 없었다면 시행 집단과 비교 집단의 평균 임금이 같을 수밖에 없도록 두 집단을 구성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두 집단의 표본이 임의로 배정되도록 사건을 설계하는 그런 실험적 방법이 이상적이다. 그러나 사람을 표본으로 하거나 사회 문제를 다룰 때에는 이 방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 라고 1문단을 지금 읽어보았는데요. 자, 정리를 해보면, 자, 주로 얘기하고 있는 게 뭘까요? 그렇죠. 사건 후에 사건의 평가. 사건의 효과를 평가하는 건데, 이 사건의 효과를 어떻게 평가하냐면, 사건 후의 결과와 사건이 없었을 때 가정에서 그 결과를 비교하는 것으로 이 사건의 효과를 평가할 수 있는데, 문제는 이 사건이 없었을 경우의 결과는 우리가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관측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쵸? 그러면은 이것을 이제 어떻게 평가를 하느냐? 이 작업의 관건은 뭐라 그랬나요? 그쵸. 이 사건 외에는 결과의 차이가 나지 않게끔 임의대로 표본을 설정하는 거예요. 그때 사용할 수 있는 이상적 방법이 실험적 방법인데, 자, 이 실험적 방법은 사람과 그리고 사회 문제를 다루는 표본에는 쓸 수 없다는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있다라고 밝혀줬어요. 자, 그러면 1문단에서 어떤 내용을 다루고 있다라고 정리할 수 있을까요? 네, 경제학에서 사건의 효과를 어떻게 평가하는지 그 평가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2문단입니다. 이중차분법은 시행 집단에서 일어난 변화에서 비교 집단에서 일어난 변화의 값을 뺀 값을 사건의 효과라고 평가하는 방법이다. 이는 사건이 없었더라도 비교 집단에서 일어난 변화와 같은 크기의 변화가 시행 집단에서도 일어났을 것이다 라는 평행 추세 가정에 근거해서 사건의 효과를 평가한 것이다. 평행 추세 가정이 뭐라고요? 사건이 없었더라도 비교 집단에서 일어난 변화가 같은 그런 크기 변화가 시행 집단에서 일어났을 것이다 라고 가정하는 거죠. 이 가정이 충족되면 사건 전의 상태가 평균적으로 같도록 두 집단을 구성하지 않아도 된다. 자, 아까 1문단에서 이 사건의 효과를 평가할 때 관건이 뭐라고 했어요? 그 사건 이외의 결과는 같아야 된다라 그랬어요. 그러려면 어때요? 조정이 필요할 텐데 그것을 이제 안 해도 되는 게 평행 추세 가정입니다. 그쵸? 자, 2문단 내용을 정리해보면 이중
차분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차분법이라는 것은 시행 집단에서 일어난 변화에서 비교 집단에서 일어난 변화를 뺀 값이라고 해요. 그쵸? 그러면은 시행 집단에서만 일어난 사건의 효과를 관측할 수가 있겠죠. 그쵸? 자, 그리고 이 이중차분법은 평행 추세 가정을 근거로 평가를 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이 평행 추세 가정이 뭐냐? 어떤 사건이 없었더라도 만약에 비교 집단에서 일어난 변화가 있다면은 그건 역시 시행 집단에서도 일어났을 것이다 라고 가정하는 거예요. 자, 이걸 하게 되면은 어때요? 그 사건 전의 상태가 시행 집단과 그쵸, 비교 집단이 같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 맞추지 않아도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 문단 내용을 짧게 정리를 해보자면 이중 차분법과 평행 추세 가정에 대해서 다루고 있으므로 이렇게 키워드를 연결해서 요약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3문단입니다. 이중차분법은 1854년에 스노라는 사람이 처음 사용했다고 알려져 있다. 그는 두 수도 회사로부터 물을 공급받는 런던의 동일 지역 주민들에 주목했다. 자, 지금 이중차분법의 어떤 활용 샘플을 얘기하고 있는데 같은 수원을 사용하던 두 회사 중 한 회사만 수원을 바꿨는데 주민들은 자신의 수원을 몰랐다. 스노는 수원이 바뀐 주민들과 바뀌지 않은 주민들의 수원 교체 전후 콜레라로 인한 사망률의 변화들을 비교함으로써 콜레라가 공기가 아닌 물을 통해 전염된다는 결론을 내렸다. 경제학에서는 1910년대에 최저임금제 도입 효과를 파악하는 데 이 방법이 처음 이용되었다. 자, 지금 스노가 처음 이중차분법을 사용한 그런 예시를 얘기하고 있는데 자, 런던의 수도 회사로 지금 실험을 했죠. 이때 시행 집단은 뭐였을까요? 시행 집단은 그쵸. 수원을 바꾼 주민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비교 집단은 수원을 바꾸지 않은 주민이 되겠지. 자, 이 시행 집단에서 일어난 것에다가 비교 집단에서 일어난 것을 빼면은 뭐가 나와요? 사건의 효과가 나오죠. 자, 이 사건의 결과 어떤 결론을 내렸어요? 그쵸. 콜레라가 물을 통해서 전염된다라는 사실을 알았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자, 또한 이러한 이중차분법은 경제학에서 최저임금제 도입 효과를 파악하는 데도 쓰였다라고 마무리를 짓고 있는데 자, 그러면 3문단의 내용을 정리해보자면 그렇죠. 이중차분법에 지금 어떻게 발생이 됐는지 그 유래와 경제학 범위에서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그 활용 사례들을 살펴봤으므로 3문단은 이중차분법의 유래와 활용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4문단입니다. 평행추세 가정이 충족되지 않은 경우에 이중차분법을 적용하면 사건의 효과를 잘못 평가하게 된다. 자, 평행추세 가정이 충족되지 않은 경우에 이중차분법을 하면은 사건의 효과를 잘못 평가하게 된대요. 예컨대 어떤 노동자 교육 프로그램의 고용 증가 효과를 평가할 때 일자리가 급격히 줄어드는 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의 비중이 비교 집단에 비해 시행 집단에서 더 큰 경우에는 평행 추세 가정이 충족되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집단 간 표본의 통계적 유사성을 높이려고 사건 이전 시기의 시행 집단을 비교 집단으로 설정하는 것. 이거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자, 통계적 유사성이라는 것은 어떤 나이라든지 성별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유사성을 높인다는 것인데, 자, 이런 것들을 높이려고 사건 이전 시기의 시행 집단을 비교 집단으로 설정한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즉, 같은 집단을 사건 전후로 시행, 그 다음에 비교 집단으로 설정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건 후를 시행 집단이라고 한다면 그 같은 집단을 사건 전에 같은 집단을 비교 집단으로 설정하는 거죠. 근데 이렇다고 해서 평행 추세 과정의 충족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예컨대 고용처럼 경기 변동에 민감한 변화라면 집단 간 표본의 통계적 유사성보다 변화 발생의 동시성이 이 과정의 충족에서 더 중요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단순히 그 집단의 유사함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변화의 발생의 동시성이 더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사건 이전 시기의 시행 집단을 비교 집단으로 설정한다고 해서 다 해결된 문제가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사문단에서는 평행 추세 과정이 제대로 적용되지 않았을 때 그 사건의 효과를 파악하고 평가하는 것이 잘못될 수 있음을 얘기하고 있으므로, 자, 사문단의 내용을 정리를 해보자면 이중차분법에서 사건의 효과를 잘못 평가하게 되는 경우, 즉 평행 추세 과정이 충족되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 다루고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문단입니다. 여러 비교 집단을 구성하여 각각의 이중차분법을 적용한 평가 결과가 같음을 확인하면 평행 추세 과정이 충족된다는 신뢰를 줄 수가 있다. 자, 그렇다면은 지금 이 밑줄 친 부분은 이중차분법의 신뢰도를 높이는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이중차분법의 신뢰도를 높이는 방법. 자, 또한 시행 집단과 여러 특성에서 표본의 통계적 유사성이 높은 비교 집단을 구성하면 평행 추세 과정이 위협받을 가능성을 줄일 수 있다. 자, 표본의 통계적 유사성을 높은 그런 비교 집단을 구성하면은 역시나 신뢰도를 높일 수 있다라고 할 수 있겠네요. 얘가 두 번째겠네요. 이러한 방법들을 통해 이중차분법을 적용한 평가에 대한 신뢰도를 높일 수 있다라고 하면서 마지막 오문단에서는 이중차분법의 신뢰도를 높이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오문단에 걸쳐서 이중차분법과 그리고 그것을 충족시킬 수 있는 평행 추세 과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자, 이러한 개념들을 바탕으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입니다. 윗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내용 일치 문제네요. 1번. 실험적 방법에서는 시행 집단에서 일어난 평균 임금의 사건 전후 변화를 어떤 사건이 임금에 미친 효과라고 평가한다. 자, 어떤 사건이 임금에 미친 효과, 이게 뭐예요? 그쵸, 사건의 효과죠. 자, 근데 실험적 방법은 우리가 어디서 언급을 했었죠? 첫 번째 문단에서 언급했었는데, 자, 실험적 방법은 그 시행 집단과 비교 집단을 비교하는 거지, 시행 집단에서 일어난 자체에서 일어난 평균 임금의 사건 전후 변화를
이런 파악하는 게 아니에요. 그쵸? 그래서 이 실험적 방법은 시행 집단과 비교 집단을 비교하는 거기 때문에 네, 답은 1번이 되겠고 이러한 근거는 1문단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자, 2번. 사람을 표본으로 하거나 사회 문제를 다룰 때에도 실험적 방법을 적용하는 경우가 있다. 자, 여러분들 이게 약간 말장난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요. 지금 1문단으로 한번 가볼게요. 자, 어디에 지금 실험적 방법이 나왔냐면 마지막 부분에 나와 있는데 자, 실험적 방법이 이상적이다. 그러나 사람을 표본으로 하거나 사회 문제를 다룰 때는 이 방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라고 했어요. 그렇다는 것은 반드시 적용할 수 없다라는 게 아니라 없는 경우가 많다. 즉, 적용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쵸? 그래서 얘는 아예 불가능한 것은 아니니까 맞는 선지가 되겠고 관련 지문은 1문단입니다. 3번 평행 추세 가정에서는 특정 사건 이외에는 두 집단의 변화에 차이가 날 이유가 없다고 전제한다. 자, 이거는 2문단에서 바로 이중차분법의 그 평행 추세 가정에 대해서 설명을 했을 때 나온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바로 확인할 수 있으므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4번 스노의 연구에서 시행 집단과 비교 집단의 콜레라 사망률은 사건 후뿐만 아니라 사건 전에도 차이가 있었을 수 있다. 그쵸? 자, 여러분들 헷갈리면 안 되는데 자, 지금 스노의 연구는 어느 문단에 나와 있죠? 3문단에 나와 있어요. 자, 스노의 연구는 처음으로 이중차분법을 적용한 거죠. 자, 이중차분법에는 평행 추세 가정이라는 게 있어요. 자, 평행 추세 가정을 이용하면 그 전에 사건이 일어나기 전의 상태가 같지 않아도 괜찮다 그랬잖아요. 그치? 그러므로 사건 전에 차이가 있었을 수도 있는데 이게 평행 추세 가정에 의해서 조정이 된 거죠. 답은 4번은 맞는 선지입니다. 5번 스노는 수원이 바뀐 주민들과 바뀌지 않은 주민들 사이에 공기의 차이는 없다고 보았을 것이다. 그쵸? 공기의 차이는 지금 스노가 보고자 한 거는 그 물, 수질의 차이잖아요? 그쵸? 그러면은 공기라는 거는 그 외의 요인이므로 얘는 이 이외에, 수질 이외에 다른 차이는 없다고 가정을 하고 봐야 되는 게 맞다는 거죠. 자, 그래서 첫 번째 문제의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입니다. 다음은 이중차분법을 기억에 적용할 경우에 나타날 결과를 추론한 것이다. A와 B에 들어갈 말을 바르게 짝지은 것은? 자, 기억이 뭐냐면요. 쭉 가보면 3문단에 예컨대 어떤 노동자 교육 프로그램의 고용 증가 효과를 평가할 때 일자리가 급격히 줄어드는 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의 비중이 비교 집단에 비해서 시행 집단에서 더 큰 경우를 지금 이중차분법을 적용했을 때 빈칸에 들어갈 말을 찾으라 이 문제입니다. 보면 프로그램이 없었다면 시행 집단에서 일어났을 고용률 증가는 비교 집단에서 일어날 고용률 증가보다 어떨까요? 자, 지금 프로그램이 없었다면 자, 시행 집단이 뭔가요? 지금 교육 프로그램을 받은 그런 집단을 얘기하는 것이겠죠? 그쵸? 자, 그리고 비교 집단은 교육 프로그램을 상대적으로 받지 않은 그런 집단이 될 텐데 자, 지금 어떤 노동자 교육 프로그램의 고용 증가 효과를 평가할 때 일자리가 급격히 줄어드는 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의 비중이 시행 집단이 더 크다는 거예요. 그쵸? 자, 그랬을 때 당연히
시행 집단의 고용률 증가는 비교 집단의 고용률 증가보다 당연히 작겠죠. 왜요? 급격히 일자리가 줄어드는 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 비중이 시행자 집단에서 더 크기 때문에. 그쵸? 자, 즉, 이 경우는, 기억의 경우는 평행 추세 과정에 충족되지 않은 경우잖아요. 그쵸? 그래서 어떤 효과를 평가하기 전에 간섭하는 다른 요인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작을 것이다 라고 이 A에는 들어가야 되고, 자, 그러면은 1번하고 2번은 답이 아니겠네요. 자, 그러므로 기억의 이중차분법을 적용하여 평가한 프로그램의 고용 증가 효과는 평행 추세 과정이 충족되는 비교 집단을 이용해서 평가한 경우의 효과보다 당연히 작을 것이죠. 그래서 얘도 작을 것이다 라고 들어가기 때문에 답은 5번이고, 자, 지금 어렵게 보이는 문제이지만 이중차분법과 그리고 평행추세 과정 그리고 기억의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다면 크게 어렵지 않게 A와 B에 들어갈 말을 고를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두 번째 문제의 답은 5번입니다. 세 번째 문제입니다.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3점짜리 문제이고요. 보기의 내용을 이제 분석해서 본문의 내용을 적용하는 그런 적용 문제입니다. 그럼 보기 보겠습니다. 아래의 표는 S국가의 P주와 그에 인접한 Q주에 위치한 식당들을 1992년 1월 초와 12월 말에 조사한 결과의 일부이다. P주는 1992년 4월에 최저임금을 시간당 4달러에서 5달러로 올렸고, 자, P주는 4달러에서 5달러로 올렸고, Q주는 1992년에 최저임금을 올리지 않았다. 자, 지금 그러면은 최저임금을 올리고 안 올리고의 사건이 있으므로 P주가 그 최저임금을 올렸으므로 P주는 당연히 시행 집단이 되겠고 Q주는 비교 집단이 되겠네요. 자, P주의 저임금 식당들은 최저임금 인상 전에 시간당 4달러의 임금을 지급했고 최저임금 인상 후에는 임금이 상승했다. P주의 고임금 식당들은 최저임금 인상 전에 이미 시간당 5달러보다 더 높은 임금을 지급했고 최저임금 인상 이후에도 임금이 상승하지 않았다. 자, 지금 P주를 다시 분석을 하고 있는데, 자, P주에는 저임금 식당이 있고 그 다음에 고임금 식당이 있죠? 자, 지금 P주는 전체적으로 4달러에서 5달러로 최저임금을 올렸어요. 근데 저임금 식당 같은 경우는 원래 4달러를 줬기 때문에 P주에서 야, 5달러로 올려라 라고 하니까 5달러로 올려서 전체적인 임금도 증가를 했죠. 자, 근데 고임금은 원래부터가 5달러 이상을 지급하고 있었기 때문에 4달러에서 5달러로 최저임금을 올린다고 해서 변화사항이 없는 거예요. 그쵸? 자, 변화가 없다는 것은 당연히 시행 집단에서 배제되겠죠. 그래서 다시 P주를 나누자면 지금 변화가 있는 시행 집단은 P주의 저임금 식당이고 그 다음에 P주의 고임금 식당도 Q주의 식당과 마찬가지로 비교 집단 중에 하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아래에 지금 그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임금 상승이 고용에 미친 효과를 분석한 표인데요. 자, P주의 저임금 식당은 사건이라는 게 뭐예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임금 상승이죠? 그 전에는 피고용인 수가 19명이었다가 이제 늘었어요. 그쵸? 자, 그래서 1.3 이걸 이제 효과를
분석하려면은 빼야 되니까 빼면은 1.3이 나오고 다 계산을 해봤더니 P주의 고임금 식당과 Q주의 식당은 다 마이너스를 기록했네요. 자, 이를 바탕으로 한번 보기를 분석해 봅시다. 선지요. 자, 1번. 최저임금 인상 후에 사건 후를 얘기하는 거겠죠? 사건 후에 시행 집단 어디예요? P주 저임금 식당이죠. 저임금 식단에서 일어난 변화는 1.3명이다. 맞네요. 그죠? 자, 2번. 시행 집단과 비교 집단의 식당들이 종류나 매출액 수준 등의 특성에서 통계적 유사성이 높을수록 평가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진다. 자, 이거는 본문에서 내용을 찾을 수 있었는데 우리 오문단에서 이중차분법의 신뢰도를 높이는 방법 2가지를 했어요. 그 중에서 2번째를 보시면 시행 집단과 여러 특성에서 표본의 통계적 유사성이 높을수록 비교 집단을 구성하면은 평행 추세 가정이 잘 이제 충족이 된다. 그래서 이중차분법을 신뢰도를 높일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죠? 자, 맞는 설명이겠죠? 3번. 비교 집단을 Q주 식당들로 택해 이중처분법을 적용하면 시행 집단이 뭐였죠? 자, 지금 비교 집단을 Q주로 지금 정하고 시행 집단을 P주 저임금으로 정해서 보자라는 얘기 같아요. 그 시행 집단에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임금 상승의 고용 효과는 3.4명 증가로 평가된다. 자, 우리가 효과를 평가하려면은 어때요? 빼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1.3에서 마이너스 2.1을 빼면은 플러스가 되겠죠? 그래서 결국에는 3.4명의 차이를 보이므로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4번. 비교 집단의 변화를 P주 고임금 식당들의 1992년 1년간 변화로 파악할 경우보다 시행 집단의 1991년 1년간 변화로 파악할 경우에 더 신뢰할 만한 평가를 얻는다라고 했는데, 자, 지금 우리 사문단에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통계적 유사성을 높이려고 사건 이전 시기의 시행 집단을 비교 집단으로 설정하는 것이 평행 추세 가정의 충족을 보장하는 게 아니다 라고 했어요. 그쵸? 즉 평행 추세 가정의 충족을 보장하는 게 아니므로 당연히 이중차분법의 신뢰도를 높이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쵸? 근데 여러분들 보시면은 지금 1991년에 1년간 변화라고 했어요. 시행 집단에. 그쵸? 이거는 사건 발생 이전에예요. 지금 4번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시행 집단의 과거와 그러니까 사건 전과 후를 그 비교 집단으로 정했을 때 더 신뢰할 만한 평가, 즉 이중차분법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냐라고 물어보는 건데 사문단에서는 충족을 즉 평행 추세 가정의 충족을 보장하지 못하므로 그런 신뢰할 수 있을 만한 평가를 얻는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거죠. 따라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5번 보겠습니다. 비교 집단을 Q주 식당들로 선택하든 P주 고임금 식당들로 선택하든 비교 집단에서 일어난 변화가 동일하다는 사실은 평행 추세 가정의 충족에 대한 신뢰도를 높인다. 그쵸? 둘 다 마이너스 2.1명이니까. 어떤 것들인지 간에 비교 집단이 많든지 간에 그 변화가 동일하다는 것은 당연히 평행 추세 가정의 충족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맞는 설명이겠습니다. 따라서 세 번째 문제의 정답은 4번입니다. 마지막 문제입니다. 문맥상 의미가 A, B, C, D, E의 단어와 가장 가까운 의미로 쓰인 것은 자, 1번부터 볼게요. A는 지금 1문단에 그 사건 외에는 결과의 차이가 날 이유가 없는 두 집단을 구성하는 일인다 라고 해서 날이라는 부분에 A가 쳐져 있는데
이때 쓰인 나다는 어떤 뜻일까요? 어떤 효과나 결과가 나타났다 이런 뜻이죠. 근데 지금 1번에 그 사건의 전말이 모두 오늘 신문에 났다라는 이 나다의 의미는 신문, 잡지 따위에 어떤 내용이 실리다라는 뜻이므로 A의 의미와는 상이하므로 답이 아니겠죠. 2번 보겠습니다. 자, B는 어디 있을까요? 3문단에 두 회사 중 한 회사만 수원을 바꿨는데 두 주민들은 자신의 수원을 몰랐다. 이 부분이죠. 자, 이때 바꾸다라는 것은 어떤 원래 상태나 내용을 다른 걸로 바꾸다, 즉 다르게 고치다라는 뜻이거든요. 자, 2번에 산에 가려다가 생각을 바꿔 바다로 갔다. 이때 쓰인 바꾸다 역시 원래의 내용이나 상태를 다르게 고치다라는 뜻이므로 자, 2번이 답이겠네요. 그치만 우리는 3, 4, 5번도 봐야겠죠? 3번 C를 보시면 역시 3문단에 공기가 아닌 물을 통해 전염된다는 결론을 내렸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때 내리다는 어떤 판단이나 결정을 짓다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3번에 기상청에서 전국에 건조주의보를 내렸다 했을 때 내리다는 어떤 명령이나 지시 따위를 선포하거나 알려주다 라는 뜻이므로 뜻이 다르죠. 4번 자, D는 4문단에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집단 간 표본의 통계적 유사성을 높이려고 사건 이전 시기에 시행 집단을 비교 집단으로 설정하는 것이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자, 이때 높이다의 뜻은 값이나 비율 따위를 더 높게 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4번에 회원들이 회칙 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높였다라고 했을 때 높이다는 어떤 의견을 더 강하게 내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의미가 다릅니다. 마지막 5번. 이는 5문단에 있어요. 자, 비교 집단을 구성하면 평행 추세 과정이 위협받을 가능성을 줄일 수 있다라고 쓰였을 때 이 줄이다는 어떤 힘이나 세력 이런 것들을 약하게 하다 이런 뜻인데 5번에 쓰인 하고 싶은 말은 많지만 오늘은 이만 줄입니다. 에서의 줄이다는 내가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지만은 그냥 일단 그만하고 끝내겠습니다. 이런 뜻으로 쓰는 말이거든요. 완전 의미가 다르죠? 따라서 비슷한 가장 가까운 의미로 쓰인 그런 단어의 의미는 2번이 되겠습니다.